오늘 저는 이 일이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5%를 위한 모든 행정 시스템, 교육 시스템, 정치 시스템, 법 시스템, 정치꾼들 했던 모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결국은 이 대기업 적폐 세력, 대기업 이 사람들을 위한 5%를 위한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부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겠다 완전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5%들은 어쩐가요? 돈이 남아서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냥 잠겨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부 시스템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님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들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95%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 나라를 100%가 굴러가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외국에 나가서 흥청망청 쓰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죠. 혹시나 나라가 완전 뻥 터져도 언제든지 비행기 타고 날아갈 준비를 해놨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또 군대도 다 빼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치꾼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군대를 많이 뺐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은 이재명 도지사님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일반 사람들한테 돈이 유통이 안 되니까 지금 폭력 이 사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PC방 사건 걔도 보니까 무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29살인데 동생은 27살이고 27 옛날 같으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될 나이잖아요. 그런데 취직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게임 하다가 아니 10대도 아니고 20대 후반이에요. 옛날 같았으면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애가 있을 나이예요. 근데 그렇게 부모 밑에서 캥거루족을 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난다고 거기 있는 알바생 그 알바생을 죽인 거 아닙니까? 무참하게 자기의 분노를 거기다 그렇게 푸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돈을 이제 서로 간에 그 혼수품 같은 것도 다 분노 폭발이거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면은 돈의 노예가 되었나? 이 사회의 불공정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5%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안 도니까 제조업체도 조그만 제조업체들은 전부 다 대기업에서 전부 다 완전히 착취해가지고 있잖아요. 헐값으로 사들여가지고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돌아가는 데도 없고 망하는 데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들은 땅도 빌딩도 있잖아요. 정치하고 법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용해가 온갖 변호사들 사용해가지고 혹은 정치꾼들 이용해가지고 저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님이 국토보유세를 해서 5%가 국토보유세를 내면은 아까 5%만 손해고 나머지는 다 이익이라는 겁니다. 95%는 그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꾼들도 알고 보면은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하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든든한 뒷배가 되어 줄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먹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기우뚱해가지고 노예 제국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노예 아니야. 나는 먹고 살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무슨 변호사 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몇 가지의 직업이 되기 위해서 그 태어난 사람처럼 미친 듯이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5% 안에 들어가면은 그 5% 안에 들어간 사람들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탤런트 중에 5% 안에 들어간 사람이 고현정이 있어요. 아유 그래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주 기획적으로 예쁘게 키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미스 코리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삼성과의 시집까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터뷰하면서 나는 이제 안에 온갖 그냥 화려한 걸 다 해봤으니까 이제 그 대기업의 삼성과 우리나라 최고니까 거기 시집 가는 거 한번 해보면 다 해본 거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게 결론인가요? 삼성과의 시집을 가면 그게 결론인가요? 인생은
항상 인생 전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노예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고현정은 완전히 노예가 된 거죠. 돈의 노예가. 돈, 더 큰 돈, 더 큰 돈, 더 큰 돈 하다 보니까 삼성과에까지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러면 행복했어야죠. 그런데 애기 둘이 거기 놓고 쫓겨나듯이 나와서 애기 둘이 하고도 살지도 못하고 열받아가지고 알코올, 술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살도 잘 찌고 빼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20대처럼 예뻐야지 또 뭐 그 5% 안에 들기 위해서 뭐 또 다른 데 시집 갈 수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보톡스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냥 성형을 해서 예쁘면 고현정처럼 저렇게 5%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노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95%가 어떻게 5%가 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나요? 그건 완전 미친 사회예요. 광기의 사회죠. 그리고 또 이제 아나운서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5% 안에 들어갈까 해갖고 아나운서 된다고 해가지고 또 얼마나 난리 쳤나요? 그 중에서 이제 아나운서 돼가지고 시집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간 여자도 있잖아요. 뭐 현대에 시집간 여자도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최고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 보니까 이제 남자가 또 그 대기업에 그 여자를 사귀어서 5%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정재 탤런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그룹의 딸내미하고 그 삼성과 이재용하고 결혼했잖아요. 이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5%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귀었으나 아직 결혼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사귄 것만 해도 야 완전히 거의 뭐 왕손의 집에 그 이혼녀랑 이정재가 사귀니까 출세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화려하게 그냥 명품을 입네 어쩌네 하면서 그 맨날 이상한 미장원에 가면 잡지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노예를 만드는 건 거예요. 그리고 5% 안에 들어가 그게 행복한가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또 자식하고 헤어지고 보지도 못하고, 결혼은 또 나중에 돼가지고,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 집이 나중에 나를 얼마나 출세시켜 줄 거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완전 사람을, 완전히 물건 취급해가지고 서로 간에 물건이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명 볼까요? 의사 출신인데, 그러면 오프라인에 진입한 남자. 이번에 땅콩 딸내미 있잖아요. 그 여자. 그 여자, 딸내미 이름 까먹었네. 땅콩 비행기 이 거꾸로 돌려 했던 그 여자 말인데요. 어떻게 됐나요, 그 여자가? 그 여자의 남편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의사로서 아주 핸섬하게 생겼더라고. 나는 도대체 어떤 남자가 이 여자 남편이지 궁금한 거예요. 성질머리 너무 더럽잖아요.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성질머리 더러운 여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나. 난 이제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보면은 그런 게 전혀 부러운 게 아니거든요. 불쌍한 신세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보니까 핸섬하게 생겼고 지금은 의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처럼 성질머리 더럽고 보면 얼굴도 조금 되게 비호감이잖아요. 근데 아주 핸섬한 남자가 이제 그 5% 안에 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간들 그게 행복한가요? 결국은 이 여자가 계속 사고 치니까 이 남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의사애가 먹고 못 살겠나 이러면서 이혼한 걸로 알아요. 애 됐고. 애 교육 때문에 내가 볼 땐 이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죠, 실제로. 내가 대한항공 사위다 하면은 아이고 그래 뭐 얼굴 잘생기고 의사니까 좋은데 장가 갔네. 이런 말 듣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건가요? 그런 식으로 재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5%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법을 뭐 공부한다, 의사가 된다, 영화배우가 된다, 모델이 된다. 이거는 진짜 생지옥이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가지고 지금 95%가 지금 그런 식으로 교육 시스템, 행정 시스템, 그 다음에 무슨 예술도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예술은 내가 볼 때 전부 다 꽝이에요, 완전히. 예술계만큼은 그래도 좀 이렇게 세상을 맑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만은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예술가들은 정말로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관심하다. 이회수를 봐도 그렇고 있잖아요. 이번에 같은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지영이 좀 미친 같은 작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 여자 편을 드는 사람은 있어도 그 여자 때문에 이 작가 세계가 정말 창피하다. 이러면서 나서는 사람이 제대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맛 칼럼니스트 하시는 황교안 그분이 정말로 워낙에 없으니까
그분은 뭐 예술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칼럼니스트니까 어쨌든 그분이 나선 겁니다. 그리고 진중권, 그분은 예술가가, 맞죠. 미학을 했고, 실제로 책도 내고 하니까, 그분이 나섰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이래요. 이건 정말 참혹한 수준이라니까요. 거기다가 장자연 사건을 보면은, 장자연 사건, 이 여자가 죽었는데, 이 여자, 배우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보니까 마음의 심성은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 여자를, 이 불쌍한 여배우를 이용을 했는지 인간들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자살을 했겠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 죽었는데 꼴랑 57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어떤 자필 메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단서잖아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명함 같은 거 그대로 놔두고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휴대폰 전화도 3대나 있답니다. 3대.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전부 다 누락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죠. 조선일보 방시 일가, 그 다음에 그 삼성가에 있는 사위까지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기업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여배우들하고 놀면서 이게 무슨 타락한 이런 나라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오프라 안에 들어가면 뭐해요? 전부 다 이렇게 타락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내가 출세했을 때 내가 최고로 가는 길이다. 이거는 나라가 병들어도 이렇게 병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성 같은 괴물이 나오는 거죠. 공지영 같은 괴물하고. 그런데 6년 전에 사건을 가지고 국정원까지 개입되고 있잖아요. 완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사람 하나 죽이려고 완전 서슬이 펄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이 난장판이라니까요. 정치하는 데서 이런 건 허지부지 해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 풀려가 이러고 있고 사법농단도 제대로 일도 되지도 안 하고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6년 전에 다 몇 차례 해결된 거.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분노 폭발하는 사람들 중에 온통 살인이 일어나고 난린데 그 형님이 했던 행태를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요? 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그 와이프도 보세요. 그의 정신이 이상하잖아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동생이 마음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계속 헤집어내고 이건 사회의 수치입니다. 우리 95%를 위해서 지금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겠다. 원가 공개하겠다. 이런 이재명 도지사님을 계속 음해하는 세력은 내가 볼 때는 완전 이 5%를 위해서 정치를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적폐들인데요. 우리나라의 적폐. 분명히 우리 구석구석에 있어요.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우리 민주당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볼 때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검찰하고 경찰하고 내통하고 있는 삼성 족벌, 정경련 족벌들. 이게 타락한 족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 주권자를 대신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승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역사가 후퇴하는 겁니다. 또 언제 우리 주권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노예 제국 완전 5%를 위한 노예 제국이나 마찬가지. 이 교육 시스템하고 행정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사법이 지금 이게 뭡니까? 전부 다 기각 다 해버려요. 사법을 지금 똑바로 잡자 하니까. 그러면서 6년 전에 그렇게 팔팔팔팔 털어도 8888이 아니라 탈탈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없었던 이재명 도지사님 하나 가지고 긁고 넘어지고 있어요. 역사의 후퇴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어떤 그런 그 안에서 세력 다툼 하느라고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주권자의 모든 힘을 다 얻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재명 도지사님을 괴롭히려고 하고 온갖 음해 공작을 해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런 짓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이미 다 아니까. 실력으로 승부하라 이거예요. 실력으로. 역사가 후퇴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 보이는데 그게. 촛불 들 때 이재명 도지사님이 앞서가지고 나가가지고 지금 탄핵해가지고 지금 교육 시스템의 문제, 사법의 문제, 그 다음에 적화 통일이 아니라
그 북한과의 문제 이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도 이런 기미들이 이제 설설설 보이는 것도 누가 제일 선봉에 났었나요?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하냐 이거죠.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지금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저도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시스템은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건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완전 역사가 수레바퀴가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95%를 위한 이 국토 보유세가 신설이 되어야지 소비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지금 소비가 돌아갑니까?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가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행복하려면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고 서로 간에 분노 폭발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어야지만 웃으면서 서로 간에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야죠. 5%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비행기 타고 나르면 그만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불공정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지옥을 만드냐 이거예요. 부패공화국, 사교육, 이 끔찍한 사교육 세상. 이 사교육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사교육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교육제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나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그 안에서 다시 먹이 사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끝없는 진통. 하지만 격파하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해결책 어떻게 안 되거든요. 좋아질 기미가 없어요. 좋아지려면은 결국은 큰 투쟁과 함께 해결돼야 되는데요. 이재명 도지사님은 우리 주권자의 희망이고 우리 주권자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고 지금 하여튼 그 편파 수사 이것이 일단 제일 코앞에 놓여 있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정당한 거기 때문에 같이 목청 높이고요. 반드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십시다. 화이팅! 바이!